이러한 인간관계의 가장 하수 같은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신세계의 중국이고, 가장 인간관계의 고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정청이에요. 거기에서 발끈해서 뭐? 정청? 칼 좀 한번 쳐줘! 한 조직의 보스라면은 열받아도 한 발짝 물러섰어도, 그리고 이정재가 사실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나를 속였던 프락치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근데 이정재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게 이정재 입장에선 더 공포스러운 거죠. 대디형 얼마 전 친구 단톡방이 있는데 지들끼리 잘 떠들다가 내가 말만 하면 씹는 느낌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회사 후임이 저한테 와서 다른 언니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하네요. 저 이제 회사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독서 모임 갈 때마다 열받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너무 생각이 나서 미치겠어요. 저보고 살이 찐 것 같다느니 남자친구가 없을 것 같다느니 그런 식으로 시비 걸면서 조롱하는 듯이 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제가 감독님들의 그 인생을 180도 바꿔줄 무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영상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기는 바로 무심함입니다. 무심함. 말 그대로 없을무의 마음심.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 아랑곳하지 않다. 인간관계에서 늘 상처받는 분과 늘 여유로운 분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뭐 잘났느냐, 뭐 잘 싸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심할 수 있느냐의 차이다. 그러니까 오늘 왜 무심한 분들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지 그 구체적인 비결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살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누구랑 어떤 문제가 생겨도 유난히 침착하고 웬만한 일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실제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분들이 계세요. 천성 자체가 누가 열받게 하거나 이상하게 행동해도 뭐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 바로 제 친누나가 그런 성격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성격이 그러시거든요. 어떤 일에도 크게 동요 안 되고 무심한 스타일. 근데 좀 생긴 거랑 다르게 그런 것들이 좀 예민해요. 누가 새치기를 하면 열받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화가 나고, 누가 예의 없게 행동하면 이걸 꼭 짚어줘서 문제를 삼아야 속이 풀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셔요.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거죠. 전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저 같은 성격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어렸을 때는 한 20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같이 감정을 좀 드러내고 싫은 티 내고 문제 삼고 누가 예의 없게 하면은 너 지금 예의 없게 행동했어 하면서 더 세게 나가고, 전 그게 인간관계의 강자인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누나의 성격은 저 사람은 저렇구나, 아이고 쟤는 왜 저럴까 라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관찰자 같은 시선이 있죠. 누나의 개념이 없는 지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나 같으면 안 볼 것 같은데, 누나는 그냥 성격이 저래 그러면서 이해해 주는데, 전 어렸을 땐 다소 그런 게 좀 답답했었고, 오히려 저는 어머니처럼 밖에 나가서 누가 예의 없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은 바로 확 쏘는 그런 게 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살아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누나같이 사는 게 훨씬 더 센 거더라고요. 전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의도적으로 성격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었어요. 웬만한 일에는 감정의 동요를 안 보이려고 하고, 내가 좀 화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한 발짝 거리를 두어서 일부러 무심함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거. 물론 저의 타고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쉽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니까 훨씬 더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아니 그러면은 열받아도 참으란 이야기예요? 언젠 참지 말라면서요? 아니 나는 열받아 죽겠는데 그러면 뭐 하하하 웃고 넘기라고요? 분명히 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인간관계의 최강자 무심함을 이용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든 한 발 물러서서 본다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막 훅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뭐 억울하고 서운하고 분하고 서럽고, 이렇게 과도하게 내 감정이 몰아치면요 내 시야가 흐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인간관계 강자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알아서요,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일부러 한 발 물러서서 당장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과 나 사이에 일부러 거리를 둡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본질과 맥락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처음에 사연 댓글 줬던 레디형 얼마 전 친구 단톡방이 있는데 지들끼리 막 떠들다가 내가 말만 하면 씹는 느낌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유유. 자, 친구들의 단톡방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잘 놀다가 내가 말만 하면 씹는다. 이럴 때 당혹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야 니들 왜 내 말에 씹는 거냐 라면서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댓글도 남기고, 제가 사연자분의 단톡방의 내용을 전부 봤다면 뭐가 문제였을지가 보였을 텐데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말은 못하겠지만 너무 서운해하지만 마시고요, 이것도 한번 한 발 물러서서 보세요. 이 상황을 제 경험상 단톡방에서 일십을 당하는 경우는 너무 싫어하는 애가 말을 하면 그 애 말은 전부 씹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은 단톡방에서 일십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대화에서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다든가, 혹은 다들 바빠서 그냥 넘어갔거나, 이 단톡방의 특성이 1대1의 대화가 아니다 보니까 바쁘게 일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확인해서 바로 댓글 남기기가 애매한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그 상황을 보세요. 이 친구들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 마음에 일십한 건지, 아니면은 다들 바빠서 타이밍을 놓친 건지. 만약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일십하고 있다면 이건 좀 돌이켜봐야겠죠. 내 말이 조금 기분 나쁜 게 있었나? 전혀 대화에 안 맞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돌이켜보고 만약에 좀 그런 게 있었다면은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단톡방이 아니어도 그냥 1대1 단톡방에서 이 식당에서 기분 나쁘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무시당한 느낌 드니까. 내가 아까 7시에 톡 보냈는데 왜 2시간 지났는데도 왜 아직 일이 안 없어지지? 그 친구 인스타 보니까 스토리는 올리고 있던데, 그러면 뭐 핸드폰은 계속 본다는 이야기인데 인스타그램 하면서 내 카톡은 씹어? 이러면요, 진짜 민감한 분들은 요즘 내가 백수라서 이간을 무시하는 건가? 요즘 내가 잘 못 나가니까 사업이 안 돼서 멀리하는 건가?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나도 너 망하길 바랄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심하게 과대망상해서 혼자 소설의 한 권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현실은 그 친구는 그 사람이 백수라서 무시한 것도 아니었고, 잘 못 나가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멀리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신이 없었을 뿐이야. 하지만 여기에서 무심한 분들의 생각은 패턴이 달라요. 보냈으니까 언젠가 답장 오겠지 뭐 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만약에 답장이 3일 뒤에 왔어. 바빴구나 하면서 그냥 끝내요. 상대방의 반응에 내 기분을 안 맡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무심함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크게 만들려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면요, 그냥 그러려니, 이게 진짜 최고예요. 어차피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화를 내서 내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담배 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누가 걸으면서 담배 피면서 나에게 연기가 오게 하면, 전 어렸을 때는 뭐라고 했었어요. 걸으면서 담배 피지 마시라고. 내가 담배 연기 맞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런 행동들을 30대 초반부터는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게 1도 없거든. 이것도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요,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를 한다 한들 이미 내가 마셔버린 그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내가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비흡연자인 저분에게 피해줬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한마디를 한들 내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이 크게 커질 수도 있다는 거. 마침 그때 그분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한다면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나도 홧김에 때려서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경찰서에 가야 되고, 뭐 어느 하나 상황이 나아지는 게 1도 없어요. 또 제가 가서 한마디를 하면은 그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담배를 빨리 피우고 싶었구나, 그래서 누가 내 앞에서 걸으면서 담배 핀다, 그러면 일단 멈춰서 그 사람이 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빨리 걸어가서 피하거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그래서 무심한 분들은 이 긁어부스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아요. 최근에 솔로지옥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홍진경님이 한 이야기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자 출연자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상담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흙탕물을 예를 들더라고요. 그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릇을 막 세게 휘젓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두어서 흙이 저절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무심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막 열받는다고 바로 나서는 게 아니라 이 감정들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내가 괜히 거기에 개입을 해서 더 일을 크게 만들고 더 큰 갈등으로 번지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시간을 만드는 게 낫겠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사연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독서 모임 갈 때마다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너무 생각이 나서 미치겠어요. 저보고 살찐 것 같다느니, 남자친구 없을 것 같다느니, 그런 식으로 시비 걸면서 조롱하는 듯이 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일단 독서 모임에까지 와서 남의 외모나 연애사를 들먹이는 인간은요, 그 사람은 지금 독서 모임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만만한 사람 한 명 잡아서 자신의 열등감을 배설하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인간들을 보고 병신 찐따라고 부르기로 합의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한 발 물러서서 봐라. 나를 감히 조롱하고 무시해? 열받아. 그런 감정이 들겠지만 이런 감정은 일단 드러내지 마시고 이렇게 상대방을 나쁜 놈이나 공격자가 아니라 그냥 안쓰러운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무심함의 시작이에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서 무례한 상사 제압하는 법에서 세련된 양아치라는 말 쓴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사연자분께서 당황하거나 화내거나, 혹은 위축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굳이 사연자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어딜 가서도 그런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그딴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닐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런 병신 찐따이기 때문에 나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긁히는 분들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무심한 강자들은 그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습니다. 정은씨, 요즘에 살찐 것 같은데? 네? 살쪘다고요? 그래요? 아닌데. 요즘에 빠졌는데. 이러지 마시고, 정은씨, 요즘에 살찐 것 같은데? 그래요? 정은씨, 그쪽은 남자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연애사가 독서 모임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화가 나서 발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무심한 말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개소리에 집에 와서 생각나서 괴로운 건요, 그 개소리를 내 머릿속에서 중요한 정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개소리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팸 메일 보면은 열어봐서 다 하나씩 읽어보시나요? 스팸 메일이네? 휴지통? 이거잖아요. 찐따의 입에서 쓰레기를 뱉은 걸 굳이 주워
부어 담아서 내 방에 들어놓을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는 무심함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고민 댓글 다시 읽어볼게요. 회사 후임이 저한테 와서 다른 언니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하네요. 저 이제 회사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유유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이런 경우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텐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나의 뒷담화를 전달하는 인간들 있죠. 야, 요즘에 너 뒤에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 행동 조심해. 야 제가 있잖아. 뒤에서 너 엄청 씻고 다녀. 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뒷담화를 들었다면서 나에게 전달하는 인간들, 그놈이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굳이 나한테 와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인간들을 걸러야 됩니다. 사연자분한테 와서 고자질한 그 회사 후임만 사연자분을 싫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회사의 후임이 진짜 내 팬이었다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도 나한테 전달 안 합니다.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중간에서 말을 끊거나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했겠죠. 굳이 내 귀에다 대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 후배가 내 팬이 아니라 이간질러일 확률이 99% 이상이다. 제가 어저께 언니들하고 밥 먹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언니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쉽고. 여기에서 인간관계 약자들, 민감한 분들은 누가? 왜? 뭐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꼬치꼬치 불안해서 캐묻거나, 다른 언니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고?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회사 다녀라면서 온종일 위축돼 있는 반면에 인간관계의 강자, 무심한 분들은, 제가 어저께 언니들하고 밥 먹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언니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쉽고. 아, 그래? 나를 싫어하는구나. 야, 나 없을 때 뒷담화 수도 있는 거지 뭘 이걸 얘기하고 있어. 가서 싸우라고? 아유, 그러지 마. 이런 자세로 대하세요. 무심하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을 때 일반 직원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형하고는 관계가 좀 껄끄러웠죠. 저는 관리자 입장이고 그분은 저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니까. 근데 한 번은 같이 일하고 있는 애 중에서 동갑애가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형규야, 어제 철수 형하고 한잔했는데 와, 니 뒷담화 진짜 많이 하더라. 아우 장난 아니던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딱 봐도 이놈이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갈등을 부추기려 하는 게 느껴지길래 동조해주기 싫어서, 진짜? 그래? 근데 그래, 어떻게 그 형이 날 좋아할 수 있겠냐. 응? 더군다나 내가 나이도 훨씬 어리고 매니저인데, 야 나 같아도 싫어할 것 같긴 해 하니까 얘가 표정이 벙찌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는 내가 내 뒷담화를 까? 이러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내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야, 사람이 술 마시다가 남 뒷담화 할 수도 있는 거지. 나한테 와서 또 그거 얘기하고 있냐? 야, 나 그럼 너까지 불편해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 형이 저를 싫어하고 뒷담화하고 다니는 거. 그래서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을 전달 들었을 때 무심하게 아까처럼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나를 싫어할까도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냥 누가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돌이켜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아무리 매니저라고 해도 동생인데 말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그 형 만났을 때 조금 더 환하게 인사하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었죠. 내가 평소와 달리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니까 그 형이 놀라더라고요. 표정이 마치 아이씨 어제 술자리에서 뒷담화한 게 들킨 건가 라는 어색한 표정. 자, 여기에서 또 인간관계 하수들은, 저기요 어제 저 뒷담화했다면서요?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당장은 속 시원할 수는 있어도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상대방은 더 뒤에 숨어서 욕할 거리를 찾아다닐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냥 이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한 건 알고는 있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평상시랑 똑같이 하거나 더 잘해주는 거. 상대방의 가시적인 가면을 모르는 척 유지해주는 게 더 무서운 거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가장 하수 같은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신세계의 중구이고, 가장 인간관계의 고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정청이에요. 골드문의 간부 회의를 할 때 회의가 모두 끝나고 중구가 혼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니까 정청이 한마디를 하죠. 아야, 그래도 오랜만에 선배님들 다 계시는데 밥이나 같이 먹고 가자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우리가 다정하게 마주 앉아서 밥이나 처먹을 사이는 아니잖소 하면서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내고 가잖아요. 이건 진짜 하수 같은 행동이에요. 속으로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냥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내면서 너는 내 적이다 라면서 적대심을 보여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다 보여주는 거죠. 한 조직의 리더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정청이라고 해서 중구가 좋아서 진짜 같이 밥을 먹고 싶어서 그런 말 했겠습니까? 서로 적대 관계이긴 하지만 같이 밥이나 먹자는 건 그래도 우리는 한 지붕의 식구다라는 걸 드러낸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차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민식이 중간에 정청이랑 중구를 싸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중구를 면회하면서 정청 이야기를 흘리면서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중구가 정말 이때 하소라고 느꼈던 게, 진짜 그 말 듣고 나서 화가 났어도 최소한 최민식 앞에서는 아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면서 그냥 무심한 척 넘어간 다음에 정청하고 만나서 너 진짜 그랬었냐 라면서 물어보든가 해서 싸우든가 했어요. 거기에서 발끈해서 뭐? 정청? 칼춤 한번 쳐줘! 한 조직의 보스라면은 열받아도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면서 이 상황을 파악했어야죠. 근데 정청은 최민식이 이간질을 시켜도 아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설령 진짜 중구를 죽일 마음이 있었어도 이건 우리끼리 할 일이지 외부인인 최민식이 끼어들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한 거죠. 정청은 보스니까. 또 그리고 이정재가 사실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나를 속였던 프락치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근데 이정재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게 이정재 입장에선 더 공포스러운 거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라면서 혼자 지옥불에 살게 돼요. 속을 알 수 없으니까 진짜 무섭게 느껴지는 거. 따라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골드문을 이끌 회장감으로는 중구는 택도 없고 정청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그릇이 크다.